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제 벌써 수요일이네요. 시간은 참 빠릅니다. 올화 이틀 연속 얻어맞고 정신없이 그냥 가니까 벌써 수요일이 성큼 다가오네요. 수요일만 지나면 이제 주말로 꺾이는 그런 기로점에 있는 날, 요일이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줄 요약으로 잠시 쉬어갈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그렇죠. 좀 얼굴도 목도 좀 축이고 좀 쉬어가고 그늘에서 잠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물과 그늘을 주지 않는 애매모호하게 장이 끝났습니다. 보통 이제 전일 모아에서 100bp가 빠졌다 그러면은 보통 2, 3일 후에는 한 반 정도는 되돌리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제는 거의 되돌리지 못하고 거의 다 바닥으로 옆으로 기는 빠진 이후에 옆으로 기는 전형적인 초약세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오늘 우리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해야 될지 하나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금일 미국 주가 끝난 미국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다우는 0.5% 하락해서 끝났고 나스닥이 0.18%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S&P 500은 0.38% 하락해서 끝났는데 오늘 주식시장의 이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이 흔들리는 모습, 나스닥이 흔들리는 모습, S&P 흔들리는 모습, 단기 변동성, 얼마나 시장의 불안감과 이러한 것들이 요동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잘 볼 수 있죠. 하루 움직이는 주가 그래프 속에 온갖 시장의 다양한 생각과 불안감과 투자 전략과 단타 매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볼 수 있으십니다. 어제 이제 영국은 0.25% 하락해서 끝났고요. 프랑스는 1.2%, 독일은 0.91%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이제 하락폭은 살짝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하락을 멈추지 않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모습이네요. 어제 아시아는 니케이가 1.32, 상해가 1.02, 항생이 0% 정도 끝났어요. 네, 뒤에서 살짝 다루겠지만 그나마 중국 시장이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 미리 얻어맞았죠. 미리 얻어맞고 선제적으로 긴축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은 물론 봉쇄라는 또 어려움은 있지만 봉쇄가 조금씩 풀려간다면 중국의 부양 정책과 미리 선 긴축한 것들이 오히려 플러스로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게는 플러스죠. 네, 중국이 나름대로 하락하지 않고 든든하게 버틴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그나마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TV가 요약해준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의 5월 PPI가 전년 대비 10.8로 여전히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네요. 하지만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에서 두 달째 하락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TD 증권이 미 연준 6월 FOMC에서 0.75% 금리 인상이 예상됩니다. 제가 봐서 1% 올려도 오히려 시장이 반대로 반응할 것 같아요. 0.75 올려도 환영, 1% 올려도 환영. 시장은 많이 올릴수록 환영할 것 같아요. 미국 5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93.1을 기록하면서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 네, 이런 심리 지수는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숫자로 나타내는 심리 지수가 아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통계 지수는 나쁘진 않는데 심리 지수가 일단 먼저 꺾이는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바크레이가 금융시장에서 0.75% 금리 인상 환영할 듯. 네, 저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많이 강하게 올릴수록 시장은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3.48까지 일시적으로 찍었는데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우리 한국 채권 시장도 거의 뒤집어지다시피 하는 그런 난리가 났는데 주식 빠지죠. 채권 빠지죠. 금 빠지죠. 커머디티 같은 것들은 오르고 일부터 커머디티는 빠지죠.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데 어디로 피할 데가 없다.
현금 말고는 어디로 피할 데가 없다. 부동산도 빠지고 이러한 그 글로벌 전체 자산 시장의 터블런스,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돈을 어디로 오갈 데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맨날 먹고 터지고 치고받고 단기 단타만 상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에너지 지불 관련 제재 면제를 12월 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캐시우드가 시장의 바닥에 근접했다. 시장은 바닥에 근접했다. 기술주가 먼저 회복할 것이다. 우리 돈나무 누나 저 완전 광팬이었는데 우리 돈나무 누나의 발언력과 시장 예측력이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캐시우드 언니도 서서히 딱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정기적 인력을 10%, 18%나 감축했죠. 네, 역시 코인 시장에 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말했지만 코인은 우리의 미래를 구제해줄 그러한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제가 스쳐 지나가는 게 캐시우드가 기술주가 먼저 회복할 것이다.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 경제의 클래시가 오거나 주식시장의 클래시가 오면 먼저 돈들이 안전자산과 그렇죠. 경기 방어주로 먼저 숨죠. 네, 숨어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하고 극단으로 침체하면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것은 무슨 주를 원하겠습니까? 결국은 성장주로 다시 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성장주가 필요하다. 성장을 이끌어갈 주식이 뭐가 있느냐. 다시 이렇게 찾는 과정이 사이클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10월 이후 내년 초에는 다시 성장주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까지 한 6개월은 보수적으로 현금과 경기 방어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뒤에서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성장주이면서 실적주인 것은 유일하게 2차전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섹터로 과감히 늪에 빠진 종목을 몰아간 이후에 버티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빠르게 오늘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봅시다. WTI 네, 0.30% 하락을 해서 121달러에 끝났네요. 119달러에 끝났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121달러에 끝났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가 3.47까지 올라왔네요. 네, 2년짜리가 3.42 다시 5bp 내로 아주 스프레드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나중에 이게 역전하면 되면 또 터블런스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금리 역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5년짜리와 10년짜리는 이미 역전이 됐네요. 그렇죠? 30년짜리하고도 10년짜리가 또 역전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래 일드 커브가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인 기간 구조 때문에 이자를 원래 많이 빌려 시간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받는 게 당연한데 이게 반대로 돼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심화되거나 다시 벌어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금리 시장에서 뭔가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 약세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장주 애플은 0.67% 상승 132달러, 150달러가 무너지면서부터 제가 애플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애플은 150달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네요. 혹은 애플, 도이치뱅크 같은 데서는 애플 아직도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도 있는데 일단 시대 정신인 애플, 테슬라들이 꺾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약세장이다. 문제는 하락에서 반등을 할 때 반등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반등할 때 이들이 반등할 거냐 이러한 또 중요한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테슬라는 어제 2.39% 상승 662달러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가 여전히 강한 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테슬라는 제가 봐서 600에서 800달러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600달러 근처에서는 사고 800달러 근처에서 파는 단기 박스권 트레이딩은 나쁘지 않다. 어제 포드도 3.1, 3.3% 상승을 했고 GM도 상승을 했고 이러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상승하면서 크게는 아니지만 시장의 안전판과 버팀목 역할을 해줬죠. 그래서 이러한 2차전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큰 서해감이 나타난 그러한 하루였다 볼 수 있네요. 리비안도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92%, 엔비디아는 1.21%, 엔비디아도 200달러 무너진 지 오래됐죠. 네, 엔비디아는
어느 분이 우리 카페 친구분이 저에게 엔비디아를 계속 사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도 우리 두 자녀들 앞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놓고 계속 엔비디아를 꾸준히 분할매수합니다. 네, 꾸준히 사셔야 됩니다. TSMC도 0.91%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빠졌네요. 0.24%. 아마 D램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송명섭 하이투자증권의 그 애널리스트가 3%에 나와서 자기의 생각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의 근거는 뭐 다 하나인 것 같아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경제가 살지 않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는 살기 힘들다. 또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경제 전망이 돌아서서 안정을 찾고 그렇게 해야만 글로벌 수급이 활성화된다. ISM 제조업 지수를 봐라.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만 차츰차츰 회복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일가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죠.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살 시기는 CPI가 꺾이는 모습이 확연히 나타날 때는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IT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스는 하락 마감을 했네요. 네, 제가 사랑했던 노블록스도 일어나지 못하고 마이너스 1.28% 하락해서 26달러에 끝이 났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제가 볼 때가 5시 정도 했는데 마이너스 5.89% 하락해서 2만 1000달러까지 빠졌네요. 이더리움에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고 인출을 못하게 막고 난리 붓을 하는데 이거 코인은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영끌에서 이걸 사서 물려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이럴 때는 과감히 승부를 하셔야 된다. 반 뚝 뛰어서 일반 주식시장에 와서 30, 40%, 20, 30% 얻고 또 복구를 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미국에서 발표된 근원 생산자 물가에서 PPI는 8.3을 기록했죠. 네, 전월이 8.8, 그 전에는 9.2였는데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먼저 나타납니다. 먼저 PPI가 꺾이고 그 다음 CPI가 꺾이는 그런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수치는 높이지만 항상 꺾이는 그 강도, 시기, 이런 맥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자, 국내 주식시장 한번 봅시다. 여기서 반등으로 먹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금은 리스크를 대응할 시기이지 여기서 뭔가를 투자해서 먹는다는 것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다가 다시 물리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가 물릴 확률 지금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던 것은 이 모멘텀 둔화가 무시할 수 없다. 곧 있으면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 모멘텀 둔화가 좀 따라 나오지 않겠나. 그럼 어닝 쇼크가 나타날 확률인데 하지만 오늘 새벽에 발표된 오라클이라는 미국의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데이터 관리를 해주는 아주 세계적인 그러한 소프트웨어에서는 오라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6에서 잘 나와가지고 주가도 6.67% 상승했는데 이런 면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CPI에 무관한 지식산업 이런 산업들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달러 강세, 원화 양세 이러한 것들로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익 모멘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S&P 500 올해 이익 수정 비율이 다시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을 앞두고 급격한 매크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가이던스 조정이 나타날 것이다. 이익 컨센서스 하향.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 2분기 실적은 그런대로 나쁘지 않다. 하지만 향후에 3분기의 실적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가이던스 조정이 시장에 충격을 가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1분기에도 자주 났었죠. 그리고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 컨센서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에는 각종 비용 상승과 수요 둔화 인하에도 달러 강세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5월 물가지표 서프라이즈 이후 연준 긴축 강도되는 전망이 시장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달러 상승이 지속되는데 달러 상승이 지속되면은 미국 S&P 500 기업들의 기업 실적이 당연히 나쁘죠. 네. 이러한 것들이
반대로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은 원달러 환율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미국의 관련 기업들이 하락한다면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연관성, 좋을 때는 반응하지 않고 나쁠 때만 연관돼서 반응하는 게 가장 약세장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의 훼손, 그리고 향후 3분기,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보수적 전망, 이익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서 국내 주식시장 관련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투자해라. 뭐 단기적으로 빠졌다 해서 막 들어가서 먹을 그런 생각은 버려라. 이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미국 S&P 500 연간 EPS 이익 수정 비율이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주식시장을 한번 전망해 봅시다. 저는 먼저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을 하겠다. 이 발표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의 바닥을 강하게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외로 중국 증시가 강하게 홀로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간을 좀 넓혀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봐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중국 증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와는 정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 증시의 반등 배경에는 중국 증시가 주요국보다 대내적 악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그만큼 빠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정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좀 나름대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쏠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중국 증시가 어제도 강하게 버티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바닥을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포인트이다. 그래서 바이든의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국 증시의 강한 락바텀,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호재로 반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살짝 플러스로 돌아서서 끝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뭔가 우리가 피해갈 만한, 살만한 뭔가 있냐, 이게 대해서 어제 이제 답은 확실히 나온 것 같아요. 문제는 2차 전지가 이제 새로운 우리의 대안으로 또 계속 떠오르는데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죠. 문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일단은 바닥에 물려서 늪속에 빠져 있는 우리 친구들은 과감한 초이스, 빅 선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감한 초이스, 빅 선택. 이왕 물려서 터지는 거 팔라는 게 아니고 팔아서 어느 정도 앞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감히 몰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물려서 늪속에 벌어져 있는 종목들을 과감히 매도하고 2차 전지로 죽더라도 몰아가는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해 봅니다. 지금은 뭔가를 선택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궁금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데, 어떤 종목으로 몰아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발표된 LG 에너지 솔루션 시설 투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4680 온통형 배터리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했죠. 오창 2공장에 4680 온통형 배터리 테슬량이죠. 신규 캐파 증설을 하겠다. 2022년 6월에서 23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보시죠. 5,818억을 투자해서 9기가와트 캐파를 증설한다. 이 물량은 전부 테슬라향이라는 거죠. 9기가와트는 60에서 70기가와트 EV 전기차의 13.5만 대 분량에 속하는 아주 많은 그러한 어떤 그 캐파라고 볼 수 있죠. 9기가와트는 60에서 70kW를 쓰고 있는 전기차의 13.5만 대 분량이다. 23년 4분기 부분 양산 이후 2024년부터는 본격 양산할 전망이다. 23년 4분기부터는 부분 양산이 될 거고 24년부터는 본격 양산이다. 매출은 24년에 온기로 반영될 것이다. 근데 미리 항상 선반영하죠. 최근 판가 기준 발생 매출액은 1.3에서 1.4조 원 정도 이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오창 1공장에 기존 1공장에 1,500억을 투자해서 2170 원통형 캐파 배터리 4기가와트를 증설하겠다. 그러면은 4680만 하는 게 아니라 4680은 5,818억,
2170 원통형 배터리는 1500억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캐파 증설이 있네요. 근본 증설부는 기존 EV 원통형 캐파 가이던스에 이미 포함된 부분이죠. 예상이 돼 있는 부분인데 EV 원통형 캐파 가이던스를 보면 연말 기준 2020년 60기가와트, 23년은 100기가와트, 25년 160기가와트, EV 파우치 플러스 EV 원통형 캐파 가이던스란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다 합치면 2022년은 180기가와트, 23년은 290기가와트, 25년은 500기가와트. 이렇게 파우치와 원통형 캐파 가이드를 다 합치면 크게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EV 원통형이 가장 이익도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이 기술은 원통형 기술은 이미 글로벌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있는 우리 배터리 보면 이제 원통형이 많으니까 그런 기술은 이미 축적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 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테슬라가 이익을 보장해주는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글로벌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값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22, 23, 24년, 25년 원통형 배터리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서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서프라이 체인, 그렇죠? 상신 EDP, 신흥 S인데 문제는 두 종목 다 삼성 SDI 향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상신 EDP는 확실히 삼성 SDI에만 납품을 하는 것 같고 헝가리 삼성 SDI 공장. 신흥 S는 좀 애매한데 일부는 대부분은 삼성 SDI 납품을 하고 일부는 LG 엔솔에 살짝 납품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 좀 들립니다. 그래서 어제 보는 상신 EDP보다 신흥 SE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삼성 SDI도 과연 테슬라향으로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봐서는 나쁜 것 같잖아요. 100%다 확신할 수 없지만 SDI도 원통형 배터리가 일부 테슬라향으로 들어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적 측면에서 기존 캐파 가이던스 내 증설로 23년에서 24년 매출 변화는 크게 없었다. 다만 파우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원통형 배터리 캐파 및 매출 비중 확대로 중장기적 수익 개선은 기대되고 있다. 같은 원통형 안에는 기존 2170 대비 4680 배터리는 차세대 신규 폼팩터로 높은 수익성이 예상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차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차가 있는데 이 밑에다가 원통형 배터리를 다 까는 거죠. 예, 근데 이 까는 이게 이제 과학이라는 거죠. 이것을 벌집 구조, 이렇게 육각형 있지 않습니까? 벌집 육각형. 이런 육각형 구조를 허니 무슨 허브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만들고 비용을 아끼고 구조를 잘 짜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게 바로 테슬라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원통형 4680 배터리,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이걸 LG 엔솔이 집중 납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선도 EV 고객 사양 차세대 4680 배터리 공급 레퍼런스 확보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항상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죠. 테슬라 자체 생산분을 제외한다면 테슬라도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고 싶다. 30% 정도를. 테슬라양 배터리 밴드 중에서 가장 먼저 4680 배터리를 양산 공급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이 부분이 중요하죠. 경쟁사인 파나소닉은 24년 3월 10기가와트 양산보다 앞서고 있죠. 23년 11월부터 양산을 하고 있으니까 한 4개월 앞섭니다. CATL은 기존 각형 LFP 배터리 외 원통형 제품 라인은 부재하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나소닉과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가 일부 납품을 하는 그러한 과점 구조가 이어나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테슬라에게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면은 레pu테이션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근거가 남는 거죠. 다른 전기차 애들도 원통형 배터리로 싸게 원통형 배터리로 간다면 LG 엔솔의 미래 캐파는 충분하다. 지금 42만원, 43만원인데 LG 엔솔을 사서 60만원까지 들고 가는 전략. 이 전략을 저는 지금 늪속에 빠져있는 친구들에게 강력히 파라스크리 가라. 갈아타서 버텨라. 세 번째, 기존 4680 배터리 공급을 기점으로 테슬라야 하이엔드 배터리 공급이 본격 확대가 될 예정이다. 고객선의 점유율 확대가 또한 예상이 되고 있다. 올 1분기 EV 판매 대수 기준 테슬라 내 배터리 벤더 점유율은 CATL이 44%, 파나소닉이 36%, LG엔솔이 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4680 라인업을 보유한 LG엔솔 공급 비중이 확대된다면 향후에 이
비중도 또 바뀔 가능성도 있죠. 또한 테슬라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4680 배터리 체형을 향후에 당연히 더 확장시켜 나갈 거죠. 앞서서 20년 9월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라는 걸 했는데 여기서 배터리 원가를 향후 3년 동안 56%나 절감을 할 계획을 발표를 했죠. 구체적으로 보면 셀 사이즈를 확대해서 마이너스 14% 원가를 절감하고 셀 공정 효율성 개선, 공식 공정으로 마이너스 18%를 절감하고 양극재 개선을 해서 마이너스 12%, 실리콘 응급재를 넣어서 마이너스 5%, 배터리 팩과 EV 생산 공정을 통합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56%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죠. 이 중에서 셀 사이즈 확대가 가장 두 번째이고, 셀 공정 효율성, 건식 공정이 가장 크네요.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온통형 배터리다. 마더 팩토리, 제품 개발과 제조 중심이 되는 공장이 오창 1공장인데, 오창 공장에서의 시생산 이후 테슬라양 북미, 텍사스와 유럽 베를린 현지 물량 대응용으로 신규 4680 캐파 증설 모멘텀을 할 생각인데, 이게 시장에 나름대로 가뭄의 단비처럼 만난 오아시스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합시다. 오늘은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큰 우리들의 기대가 없는데, 일단 그나마 우리 나스닥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세 번째로는 중국이 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만난 아주 작은 오아시스가 하나 있는데, 그 오아시스가 바로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양 온통형 배터리 증설이다. 따라서 늪속에서 헤매고 뭔가 계속 깊은 늪속에 빠져 있는 우리 친구분들은 그 종목을 오늘 과감하게 팔아서 LG 엔솔이나, 그렇죠? LNF, 포스코, 에코프로비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모 신소재 1.5조인데 3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온통형 배터리 중에서는 TCC 스틸, 이런 종목으로 좀 분산해서 LG 엔솔의 50%, 에코프로 PM의 10%, 10%, 10%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 5개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1년간 그냥 엉덩이 깔고 붙여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30% 정도 나면 파는 것.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LG 엔솔은 지금 42만원이니까 60만원까지 간다면 50% 오른 거죠. 차라리 LG 엔솔에 모든 걸 걸고 버텨라. 충분히 60만원을 한번 뗄 것이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LG 엔솔에 걸어라. 에코프로 BM은 이제 유중이 이제 곧 주급 납입해야 되고, 무중이 기다리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이재용과 이제 이동철 사장이 함께 갔다는 거죠. 헝가리 공장, BMW 관련된 뭔가 투자권,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 발표 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속적으로 지금 추격 매수는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보유하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LNF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LG 엔솔의 퍼스트 밴더가 에코프로, LNF가 세컨 밴더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사서 3조까지 버티는 거, 이런 것도 좋아 보이죠? 자, 즐거운 수요일, 불기둥이 나타나 우리의 한을 풀어주는 빨간 수요일이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저의 그 아침 설명의 목표는 오아시스를 찾는 거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잘 버팁시다. 눈 감고 잘 버티고, 이제 여러분들이 결판을 내야 됩니다. 늪속에 빠진 거 팔아서 2차전지로 갈아탈 거냐 말 거냐, 오늘 아침 제 방송을 들으고 결심하십시오.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